자, 오늘 비정남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인데요. 소년에서 이제는 어엿한 훈남 예비역으로 돌아온 윤시윤 씨. 그리고 2016년 떠오르는 훈남의 정석 곽시영 씨입니다. 바꿨어. 윤시윤입니다. 왜 바꿔서 가져놨어요? 웃기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 분들이 저희를 모를 것 같아요. 군인은 이게 또 선이 생명이니까. 오와 열을 맞춰야죠. 우리 뭐 짜고 나갔구만. 바로 자기소개하죠. 네. 굳이 뭐,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고요. 그리고 2년 만에 군대에서 이제 돌아와서 한참 사회와 예능에 적응 중인 배우 윤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곽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거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부대에서 네. 비정상회담 다 봤어요. 부대에서. 다시 보고. 네,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보면은 그 생활반에 있는 모든 이제 다른 전우들이 네. 다 옆방에 가서 이제 아이돌, 여자 아이돌 얘기를 국회에서 왜 비정상회담이야? 저는 제가 예능을 좀 안 보는 편인데 비정상회담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워낙에 윤시윤 씨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애늙은이 스타일이잖아요. 진지한 거 좋아하고. 그쵸, 좀 고리타분하죠. 그러니까 요 프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시사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어요. 책 많이 읽어요. 아, 그렇기도 한데 또 형이 좀 그리워서 보고 있으면 연이 있으시죠? 저는 또 2년 전에 예전에 그 맨발의 친구들이라고 SBS에서 네, 조용히 한 거 있었어요. 옛말에 친구들 다녔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갔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어디 갈 때마다 공항에서 항상 그 팬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윤시윤 씨 이름을 부르는 발음이 정확하게 You say you! You say you! 진짜! 근데 그게 어디에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유세윤! 네, 그래서 한 번은 You say you! You say 계속 불러. 야, 이번엔 아니겠지. 계속 You say you! You say you! 맞다, 윤시. 윤시윤 씨 중국에서 진짜 인기 진짜 많았었어요. 많았었어요. 근데 2년 쉬었으니까. 아니, 군대 가는 동안 제품이 없어서 그날 일단 어느 정도 좀 작품. 네, 제품에. 제조업에 있는 분도 아니고. JTBC 제품 하나 하시고. 사극이라는 제품. 재밌게 잘 나갔는데. 제품이죠. 마녀 보감에서 이제. 제품 홍보 좀 해주세요. 진짜 군대 영업사원 같아요, 오늘. 몇 장이나 남았나요? 이제 얼마죠, 이게? 마녀 보감 제품이요. 홍보 좀 해주세요. 그 저희가 이제 잘 아는 한국의 동의보감이라는 의서가 있는데요. 그 동의보감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투명 인간이 되는 법.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마시면은 뭐 얼굴이 이뻐진다든지 아니면 뭐 원하는 그 약들이 있어요. 아, 실제 동의보감이 있는 얘기예요? 학색을 한 게 아니고. 네. 근데 이 과연 그 허준이라는 인물이 어째서 이제 그런 판타지적인 그런 것들을 썼는가에 대한 좀 질문에서 시작하는데 허준이 누구시죠? 제가 허준 역할. 거기도 곽시영 씨는 어떤 역할로? 저는 여기서 이제 내금이 종사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요. 두 분 다 처음이신가요, 사극? 네. 그럼 살짝 사극 연기 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 둘이 대화하는 거 있죠? 노비나 이런 거 필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점. 이 오라비가 네 곁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널 서로 지킬 것이다. 이런 대사들이 있고요. 새로운 양한테 그 얘기를 하는구나. 대박이다. 개수작 부리지 마시오. 목소리 달달한 것 봐. 코미디잖아요. 혹시 여기 저희가 꽁트로 받아드릴 테니까 그럼 한번 사극 말투를 해주시면. 어떻게 전현무 선배님? 네네. 형이 몰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연기 욕심 있어가지고. 갑니다.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무섭사옵니다. 저 오늘 밤 너무 외롭사옵니다. 이리 오거라. 아이, 모릅니다.
아, 못하겠네요. 뭘 몰라? 왜 이게 잘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이러다가 가슴 보여주겠어. 아, 재밌네. 배우들만이 몰입할 때 빠지네요. 이 안에 딱 이렇게 벽을 딱 만들어놓고 몰입이 있으니까. 아유, 유세현 씨도 연기 잘하잖아. 아유, 무슨. 꽁트. 저와 아는 사이십니까? 그럼 모르는 사이입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99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네. 윤시윤, 박시영 씨 청년의 안건을 발표해 주시죠. 네. 남들보다 지구에 대한 걱정이 많은 20대 청년입니다. 몇 년 전 일본 여행 중 갑작스런 지진을 경험한 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불의 골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대형 지진이 일어나면서 재난 영화에서만 보았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러다 지구가 진짜 멸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백두산이 20년 내에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99%라는 사실을 듣고 재해 대비해 비상식량과 생존을 위한 응급키트를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걱정도 사소한다며 한심해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불안에 미칠 것 같습니다. 재해로 죽을까봐 불안한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어떨까요? 그 자연재해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탈 때는 버스 뒷문에 보면 망치가 항상 있거든요. 오. 망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좀 찾게 되고. 그거 체크하게 되죠. 네. 지하철 타도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심장 마사지 할 수 있는 기계가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이런 건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죠. 예비군을 잘 받으셨네요. 네, 오늘 또 예비군 받고 왔고. 이 정도로 이제 안전의식이 좀 있으신 거네요. 자, 시윤 씨는? 저는 근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감증이죠. 반대로. 예.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대부분 계속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최근 에콰도르에서 규모 7.8 강진으로 660여 명이 사망했고요.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6.5 강진으로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생존법에 대한 연구도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갈 터전에서 계속 재해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 조사를 보니까 성인의 89%가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날까 불안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비책에 대해서는 91.6%가 미흡하다.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답을 해가지고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각국 비정상 대표 그리고 윤시윤 씨, 박시양 씨와 함께 자연재해와 생존법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있습니다. 재해로 죽을까봐 불안한 나 비정상인가를 본 안건을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늘 불안해한답니다. 이분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불안하대. 저는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도 있었는데 안산시 큰 지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경험 본 그 지진이. 근데 우리 소나님이 빨리 벽에서 좀 붙여 있어라 했는데 우리는 재미있게 보냈어요. 왜냐면 재미있다 오늘 지진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위험해.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지진은 큰 지진이라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재미있게. 왜냐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준비하지 않는 상태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일본에 있으면 그냥 정상이죠.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비를 하는 게 좋은데 대비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하게 사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잠시만요. 일본도 100년 전의 일본과 200년 전의 일본이 지진을 일어났을 때 피해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 과학 발달을 믿고 잘 준비만 하면 굳이 불안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동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백두산이 뭐 20년 후에 20년 안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났죠. 90%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안공 주인공이 안공 좋은 거라고요? 왜냐면 20년 전에 미리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20년 동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백두산은 폭발하면 일본 홋카이도 같이 피해가 되겠다고 그렇게 발표도 됐었고 지난번 한 거의 전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는 그 정도의 큰 화산 폭발은 지금같이 지구 역사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면서 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안건의 주인공은 자기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거고 어차피 계속 자기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현실을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맨날 오늘 죽을까봐 걱정하면 그건 비정상이지만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살 건데 조금 더 돈을 내면은 좀 더 튼튼한 집을 사고 한국에선 지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니콜라이한테 질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다른 걸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에서 그렇지만 한국에서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확률로만 보면 교통사고도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이 있기는 있어요. 난 자꾸 뭐 지진 이야기만 하는데 근데 홍수도 일어날 수도 있고 산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2011년 7월에는 거기 강남 쪽에는 되게 큰 홍수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지하에 주차장에 다 물 들어가고 자동차도 다 버리고 그거는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대비하는 거 당연히 좋은데 걱정하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일단 100% 예상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연이에요. 저도 일본 친구도 많고 아마 니콜라이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대비는 잘하는데 재앙 받아들이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일본에서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때 저한테 말해준 게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그다음에 물 이런 거는 항상 머리맡에 항상 두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일본은 준비가 잘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 재해에 관련된 영화는 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대처하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 그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 거죠.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항상 살아남잖아요. 실제로는 개인의 준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실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규모의 자연 재난이 생겼을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간 좀 필요 없을 정도의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며칠 안에 건물을 올렸다. 그러니까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늘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안전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미리 국가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에는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물건이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난스러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지금 불감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개인이 하기에는 국가가 좀 방어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19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800만 명이 희생당했고요. 경제 손실이 8천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250명이 이르는 사람이 희생당했고요. 5조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되게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일 사람들 생각 속에 사상 큰 재난이었던 게 이제 카트리나 그때 이제 2005년 8월 말에 이제 있었던 그 허리케인이었죠. 그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이 이제 뉴올리언즈라고 이제 루이지아나주에 있는데 거기는 원래 허리케인이 되게 많아요. 원래 되게 많은 지역이니까 이거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오고 있다. 막 이런 이제 그렇게 매번 오는데 이때쯤 되면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오면서 이 위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했을 때는 그 지역이 원래 이제 해발도 마이너스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민이 한 110만 명 정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인구가 절반으로 줄이게 됐죠. 우리나라도 성금 많이 모았어요. 네. 타일러, 토네이도에 대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토네이도는 그리스 사람들이 트위스터 영화 혹시 아세요? 맞죠. 그거 보고 나서 텔레넌트. 막 날라다니고. 제가 미국 갔을 때 모든 친구들이 제가 안드레아 카즈마 거기 토네이도 있어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포몬트에서 한번 토네이도가 생길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엄마랑 누나랑 같이 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토네이도가 온다는 이렇게 경보가 와가지고 우리를 깨워서 지하층에 있는 옷장에 이제 다 같이 숨으면서 막 되게 무서웠던 게
집에서 안 나던 소리들이 나요. 막 지겨워 지르기 진짜 비슷하다. 그런 막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막 엄마랑 같이 있는데 막 어머니가 겁먹는 걸 이제 다 느껴져가지고 그게 제일 무서워. 어머니가 겁먹는 건 네, 무섭겠다. 그게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아칸소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른 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면서 이렇게 다른 주 있던 사진이? 가니까 네, 그런 상황. 얼마 전에 하주에서 무슨 촬영 끝나서 넘어오다가 저기 멀리서 무슨 기둥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서 딱 이제 인터넷 봤더니 그게 이제 회오리. 맞아. 하주 쪽에 있었죠. 그게 회오리가 생기면 그 하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먹색이 들어간 초록색이 되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렇게 엑스맨의 스톰 등장할 때 항상 되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저주받은 날. 또